당신 설마 바람피는 거야? 그것도 내 친구랑? 남자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여자에게 던지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너 바람 피우는 거 맞지? 사진 속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 11년 차, 차가워진 부부 사이에 드리워진 오해와 배신의 그림자. 외로움에 지친 아내가 남편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선택한 위험한 연극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오해를 풀고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녁 7시 반. 한도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삼각김밥 2개와 캔맥주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일찍 끝났지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녀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아내 박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1년.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비닐을 뜯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었고 김이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차려놓은 것이겠죠. 하지만 도윤은 그 밥그릇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을 다 먹고 캔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재 겸 침실로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접이식 침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도윤은 이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내와 같은 침대를 쓰는 게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미안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고 그 미안함이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영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든 쏟아질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인사도 눈 마주침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39.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밥은 먹었어?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에 파묻혀 있었고
서영은 육아와 집안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둘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차려놓은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밥은 식어 있었고 온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 먹었겠죠. 서영은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 밥을 씻어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배수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영은 자신도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밥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은 뒤 서영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담근 깻잎장아찌, 그제 만든 콩나물 무침, 지난주에 끓인 된장찌개, 모두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먹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 먹거나 간단히 때우고 말았습니다. 서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다시 담요를 덮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서영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아니, 정확히는 대하지 않기 시작한 게, 서영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마 딸 미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그때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서영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힘든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창피했고 친정 부모님께 말하기엔 걱정을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우면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영은 참았습니다. 혼자 사귀고 혼자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흠집이었던 것이 이제는 깊은 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아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였지만 분명히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고 남편을 볼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류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잠들 것입니다. 요즘 늘 그랬으니까요. 서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침대가 놓여 있는 방이었지만 이제는 서영 혼자만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한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이불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자리가 비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서재에서 자겠다고 했고 서영은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게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더니 이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서영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서영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하루가 되감기처럼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깨우지 못한 것, 점심에 혼자 먹은 국수 한 그릇, 저녁에 차려놓고 먹지 못한 밥, 그리고 지금 혼자 누워있는 이 순간, 모든 게 외로웠습니다. 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아니, 남편이 듣지 못할까봐.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울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시간이 보였습니다. 밤 11시. 서영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몇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부부 상담, 우울증, 마음치료.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마음숲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밤의 정막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 다른 외로움을 안고 차가워진 식탁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결국 그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음숲의원, 빌딩 3층에 있는 작은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서영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곳에 온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정신과라니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간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예약했는데요. 박서영이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문진표를 건넸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대기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진표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기본적인 것들은 쉽게 썼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적는 란에 이르자 펜이 멈췄습니다.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차갑다는 걸, 대화가 없다는 걸,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걸. 서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진표를 제출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박서영님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여자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상담사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이주희 상담사예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주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1년 됐어요. 남편이랑 요즘 대화가 없어요. 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정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1년쯤요. 아니, 정확히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그래졌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주인은 펜을 들어 메모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분께 이런 마음을 전해본 적은 있으세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무서워요. 싸울까봐. 더 멀어질까봐.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주희의 질문에 서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요. 말을 하는 동안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주인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선 참지 않으셔도 돼요. 서영은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차가운 일상, 혼자 견디는 밤들. 말을 하면서 가슴 한쪽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주희가 말했습니다. 서영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남편분이 당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관심이 필요한지를요. 서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해요. 서영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희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바람을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당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서영은 걸으면서 상담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이 내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떡해요? 서영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연인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서영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태석? 남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당시 태석은 서영에게 친절했습니다. 서영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태석?
저장된 지 3년이나 된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석 씨, 저 서영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영 씨, 무슨 일이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역 앞 카페 어때요? 서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 기대, 불안, 그리고 작은 희망.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서영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영은 약속 장소인 역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고쳐 그린 립스틱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실내는 한적했습니다. 창가 쪽을 둘러보니 태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석 씨. 서영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영 씨. 뭐 드실래요? 태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요. 태석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서영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커피잔에 고정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도윤 씨 얘기예요. 태석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왜요? 요즘 저희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안 좋다기보다는 아예 대화가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방도 따로 써요. 남처럼 지내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1년쯤요. 아니, 사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그 친구, 워커홀릭이긴 하죠.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일이 중요한 거. 그런데 그게 전부일 순 없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본론을 꺼내야 했습니다. 태석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랑 가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정도요. 태석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서영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정신과에서요.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제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제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요. 태석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남편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연극이에요. 연극이요? 네. 저희가 카페에서 만나고 사진도 몇 장 찍고 그걸 남편이 알게 되면 아마 뭔가 느끼지 않을까요? 태석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영 씨랑 만나는 척을 하면 도윤이가 질투를 느껴서 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도윤 씨한테 직접 말할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되는 거죠. 태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죠?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연극이었다고. 그냥 남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서영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의 부부 싸움에 끼어드는 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서영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서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도윤이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해요. 저도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태석 씨. 서영은 처음으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만날까요? 자주는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차 마시는 정도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서영 씨를 한 사람으로 대할게요. 도윤이 아내가 아니라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태석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서영은 딸 미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서영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서영이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나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태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카페 창가에서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친한 친구처럼 혹은 그 이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영은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서영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서영은 걸으면서 가슴속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남편을 속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날 다시 봐주길 바랄게요. 그렇게 가짜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서영과 태석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태석은 점점 서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목말랐는지, 그리고 서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늘었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진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자신을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서영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가짜 데이트가 곧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였지만 최근 몇 달은 바쁘다는 핑계로 빠졌었죠. 이번에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은 강남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야, 도윤이다. 오랜만이다. 이 바쁜 양반아.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소주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사냐? 연락도 안 되고. 친구 중 하나인 민수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알잖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은 나와줘야지. 우리가 뭐냐, 친구 아니냐. 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으로 타고 내려가는 술의 쓴맛이 가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나저나 태석이는 왜 안 왔어?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 태석이는 조금 늦는데. 회의가 늦게 끝났다고.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기가 구워지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도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쪽은 공허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즐거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태석이 도착했습니다. 야, 미안. 늦었다. 태석은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바쁜 양반아, 이제 오냐? 친구들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태석은 웃으며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태석을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야, 태석아. 너 요즘 표정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냐? 민수가 태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태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래. 거짓말. 회사 일 잘 풀린다고 저런 표정 안 나와. 뭐야, 여자 생겼어? 친구들이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숨기지 마.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다 보인다. 민수가 태석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태석은 손을 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돌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친구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기를 집어먹으며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석이 소주잔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사실 말이야. 뭔데?
친구들이 태석을 쳐다봤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유부녀 한 명 만나고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석에게 쏠렸습니다. 뭐, 유부녀?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거야.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런 거. 그래도 유부녀잖아. 남편 있는 여자고. 그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설레.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봐주는 느낌이랄까. 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태석을 놀렸습니다. 야, 너도 참. 하필 유부녀야? 사진 있어? 보여줘봐. 민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짜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그는 갤러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 예쁜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분위기 좋네. 친구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태석과 나란히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서영. 도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저게 서영이야? 아니야, 착각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서영이었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 그 옷차림.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야, 도윤아. 너도 봐봐. 민수가 도윤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태석 옆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태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응. 괜찮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탓이라고 생각했겠죠. 도윤은 휴대폰을 태석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조심할게. 태석은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고깃집의 시끄러운 소리도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서영과 태석. 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도윤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야, 도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신뢰, 사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모임은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술만 계속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서영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태석이랑 진짜 만나고 있는 건가?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재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까 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의 미소, 태석과 함께 있는 모습. 도윤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였구나.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젯밤 본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영과 태석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도윤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고개를 돌려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서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에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몸짓이,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저 사람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서영이 도윤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일어났어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 먹고 가요? 계란 후라이 했는데.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영은 다시 프라이팬에 집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숨길 게 없는 사람처럼. 도윤은 입술을 깨물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도윤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태석과 만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만났을까?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영의 연락처를 눌렀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하나?
태석이랑 만나냐고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만약 부정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오후 내내 도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영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회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서영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서영이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영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가방에 고정됐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무거나.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도윤은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위를 살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수증 한 장. 도윤은 영수증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음숲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신과? 왜 서영이 정신과에 갔을까? 도윤은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과에 다니는 것과 태석을 만나는 것.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일일까?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영은 된장찌개와 반찬을 차렸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 도윤은 억지로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서영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침묵이었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영을 따라가 보기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지만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일보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서영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옆방에서는 서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오늘 남편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경계하는 듯한 눈빛. 서영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알게 된 걸까? 태석 씨와 만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석 씨, 혹시 도윤 씨 만났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제 동창 모임에서 봤어요. 왜요?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창 모임. 혹시 그때 뭔가 들켰을까? 서영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사진 보여준 거 아니죠? 태석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한 장 보여줬어요. 설마 도윤이가 서영 씨인 줄 알았겠어요? 서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서영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긴 밤이 두 사람을 각자의 방에 가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내일이면 모든 게 터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서영의 집 앞을 지켜봤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현관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1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나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작은 크로스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볍게 묶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영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충분히 두고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습니다. 서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같은 열차에 탔지만 다른 칸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서영을 지켜봤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불안한 모습도 없었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서영이 내렸습니다. 도윤도 재빨리 따라 내렸습니다. 서영은 역 밖으로 나와 번화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도윤은 모자를 눌러 쓰고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영은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10분쯤 걸었을까요? 서영이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건너편 가게 앞에 섰습니다. 카페 안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서영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태석이었습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석은 서영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서영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석이 서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태석도 편안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걸.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대학 친구와.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카페 안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창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서영과 태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도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걷다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11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 속인 걸까? 도윤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어디를 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태석과 아직 만나고 있겠죠.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화면 속 서영의 미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 자신에게는 저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프린트하기로 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프린터를 켰습니다. 휴대폰과 연결해서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며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서영과 태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영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서영이 식탁 쪽을 보다가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있을 리 없는 남편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아.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차갑지만 동시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서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건 뭐야? 뭐라고 변명할 거야?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태석이야. 내 친구. 내가 만나던 사람이.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날 속인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이 사진이 거짓말이야? 도윤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봤어.
너희 둘이 카페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게요. 들어줘요. 설명? 뭘 설명해? 유부녀 만난다고 자랑하던 게 바로 너였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어. 그 말을 남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서영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는 서영.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재 안에서 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서영의 울음소리를. 하지만 소리는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손에는 휴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영과 거리를 두고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 한참이 지나서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꽉 쥐었습니다. 3주 전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3주. 도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3주 동안 날 속인 거네. 그게 아니에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진이 거짓말이야? 내가 직접 본 게 환상이야? 들어주세요. 제발. 서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팔짱을 끼고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좋아. 들어주지. 어떤 변명을 하나 들어보자고.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정신과에 다녔어요. 정신과? 도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힘들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날 안 봐줬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우리 1년 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당신은 여기 없었어요. 서영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제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제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태석이를 만난 거야? 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 씨한테 부탁했어요. 가짜로 만나는 척 해달라고. 연극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질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당신이 저를 다시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안해요. 서영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도윤이 손을 내리고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왜 말을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었잖아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은 회사에만 신경 썼어요. 집에 와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놔도 안 먹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나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뭐가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생활비 벌기가, 이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도 지쳤어. 매일 회사 가서 고개 숙이고 상사한테 혼나고 실적 걱정하고.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에 오면 또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근데 그럴 힘이 없었어.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고통을 토해낸 뒤에 무거운 침묵. 한참이 지나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저를 봐줬으면 했어요. 나도.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날 이해해줬으면 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연극이었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얘기한 게 전부예요. 손도 안 잡았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태석 씨한테 전화해봐요. 물어봐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도윤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너 서영이랑 만나고 있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구나. 언제부터였어? 도윤아, 오해야. 진짜 오해. 태석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오해라고? 그래.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럼 왜 만난 거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서영 씨가 부탁했어. 연극을 해달라고. 내가 질투하게 만들고 싶다고. 태석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말렸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근데 서영 씨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카페에서 차 마시고 얘기한 게 전부야. 태석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어줘, 도윤아. 넌 내 친구잖아. 내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게. 나도 잘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그렇게 외롭게 만든 게 나였어. 널 안 본 게 나였어.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나 떠날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뭐?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있으면 계속 힘들 거예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도윤이 서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왜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서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그리움을.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대화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떠나기 전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도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서영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될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영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도 따로 잤지만 오늘은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가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줄 사람도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녀가 없는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도윤은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뚜껑을 열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태석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도윤아.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 못했네. 미안해. 태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의심해서.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태석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진짜 오해하지 마. 응, 알아. 나랑 서영 씨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친구처럼 만난 거야. 알아. 믿어. 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 씨 말 들어봤어? 무슨 말? 왜 그랬는지, 왜 나한테 부탁했는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들었어. 그럼 알겠네. 서영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영 씨 표정 봤어야 했어. 정말 지쳐 보였어.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아니야.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태석이 말했습니다. 부부는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고. 그래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무 무심했어. 서영이가 힘든 줄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알았잖아. 태석이 위로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영 씨가 상담받다가 그랬대. 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자기가 아직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고.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응. 우리 카페에서 만날 때 한 번은 울더라고. 자기가 투명인간 같다고.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못했구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아. 태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줘. 서영 씨한테 잘해줘. 응.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서영이 지금 친정에 가 있어. 뭐? 집을 나갔어? 태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려는 건 아니겠지? 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가. 태석이 말했습니다. 뭐? 서영 씨 찾아가. 지금 당장. 그런데는 무슨. 사랑한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말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 태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기가 안 나. 야, 한도윤. 너 이러다가 진짜 서영 씨 잃어.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 당장 가.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태석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갈게. 잘 생각했어.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응. 고마워, 태석아. 도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뭘? 친구 좋자는 거지. 태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응? 다시는 서영 씨 혼자 두지 마. 외롭게 하지 마. 응? 약속할게.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영의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야지. 도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영을 다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서영의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나왔습니다. 맨발의 집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영아.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발. 도윤의 간청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어나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당신. 서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도윤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널 그렇게 외롭게 만든 게 나였어. 널 투명인간처럼 대한 게 나였어. 서영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 당신을 속인 거, 아니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탓이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도윤은 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아름답다고 느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영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도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무슨, 먹고 싶은 거 말해.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집에서 끓여 먹고 싶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 가서 같이 끓이자.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주차하고 서영의 짐을 들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도윤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이 켜지고 익숙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영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오랜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 도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혼자 힘들게 지냈구나. 미안해.
치우지 못했네. 도윤이 황급히 컵라면 용기를 치웠습니다. 괜찮아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일게요. 같이 먹어요. 응, 나도 도와줄게. 도윤이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재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 된장. 서영은 도마를 꺼내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칼질하는 서영의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11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내가 할게.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서영의 손에서 칼을 받았습니다. 나도 배워야지. 이제부터는. 서영은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서툴게 애호박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두께가 들쭉날쭉했지만 열심히 썰었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하는 거야. 요리도 설거지도 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재료를 썰고 서영이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고 재료를 넣고 간을 맞췄습니다. 고소한 된장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습니다. 다 됐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2개의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서영은 된장찌개를 작은 냄비째 식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먹자.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영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서영도 웃었습니다. 과찬이에요. 진심이야. 도윤은 밥을 한 숟갈 뜬 후 서영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많이 먹어. 서영은 그 밥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고마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서영은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앉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예전보다는 가까웠습니다. 서영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내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은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난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했어. 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봐줬으면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느꼈으면 했어요. 알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 늦게 알아서 미안해. 도윤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너를 볼게. 내 얘기를 들을게.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도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도 이해하려고 할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먼저 말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1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사랑, 세월이 지나며 잊고 있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영을 안았습니다. 서영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과 도윤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도윤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영이 일어날 때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도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정 어때? 서영이 물었습니다. 오전에 회의 하나 있고 오후는 괜찮아.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저녁 뭐 먹을까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거면. 도윤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스킨십이었지만 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도윤은 출근 전에 꼭 서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영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윤은 약속대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이 남아 있어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서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서영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뭐해?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와, 고마워.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상 차릴게. 괜찮아요.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도윤은 그릇과 수저를 꺼내 식탁에 차렸습니다. 서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친구 만났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누구? 대학 때 친구.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 좋겠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나도 오늘 신입사원이 실수해서 좀 웃겼어.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그릇을 씻으면 서영이 닦았습니다. 내가 닦을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딸 미나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미나가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왔어? 도윤과 서영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파에는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와,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같이 있어? 왜 이상해? 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신기해.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미나가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서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 전엔 아빠는 방에만 있고 엄마는 거실에만 있었는데. 미나의 말에 도윤과 서영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멀어져 있다는 걸. 미안해, 미나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미나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 괜찮아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서영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서영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윤은 상을 차렸습니다. 미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 서영, 미나.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집밥 냄새, 가족의 냄새. 도윤은 숟가락을 들어 서영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 고마워요. 서영이 받아 먹었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박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화해했네. 그래.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화해했어. 좋다. 미나가 손뼉을 쳤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나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 도윤과 서영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혼자 떠들고 부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그릇을 씻고 서영이 닦고 미나가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보다는 서로를 더 많이 봤습니다. 아빠, 미나가 도윤에게 기댔습니다. 응? 매일 이렇게 같이 있어줘요. 그럴게. 도윤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해. 서영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나가 자러 갔습니다. 잘 자, 미나야. 잘 자요, 엄마, 아빠. 미나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도윤과 서영은 소파에 남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 서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윤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영아.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계속 가자. 도윤이 서영을 안았습니다. 네. 약속해요. 서영도 남편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했습니다. 왜 서로를 사랑했는지, 왜 함께하기로 했는지. 오해가 지나가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식탁 위의 따뜻함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를 봐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도윤과 서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11년 전에 그 사랑보다 더 깊은, 더 진한 사랑. 사랑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손을 잡고 꿈속에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식탁 위에는 다시 따뜻한 밥과 찌개가 올려졌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가득 사랑이 넘쳤습니다. 한도윤과 박서영.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죠. 오해가 지나가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